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은 한국을 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한인 사회까지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 후 곧바로 LA에 도착했음에도 그곳에서조차 거센 반발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 LA 지역의 여러 한인 식당, 카페, 마트, 편의점 입구에 홍명보 출입금지 또는 홍명-보 is not welcome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은 한국 축구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로 이번 월드컵 참사가 팬들에게 준 실망과 분노의 깊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입금지 운동은 한 현지 한인 커뮤니티 회원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LA에 살고 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제안은 순식간에 주변 한인 자영업자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일부 업소 주인들이 실제로 안내문을 만들어 가게 입구에 붙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관련 사진들은 전 세계 한인 사회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LA 한인 사회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번 월드컵 대회 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2위로 통과했다면 32강 경기를 바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한인 축구 팬들은 오래전부터 항공권을 예약하고 경기 티켓을 구매하며 가족 여행 계획까지 세워두었죠. 한 팬은 인터뷰에서 32강과 16강 티켓을 모두 예매하고 아이들과 함께 LA 여행을 꿈꿨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개월 동안 품어왔던 기대와 꿈이 순식간에 사라진 셈입니다. 이 모든 실망의 중심에는 홍명보 전 감독의 전술 운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실점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기보다는 안전한 횡패스와 백패스를 반복하며 보수적인 플레이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를 상징하던 강한 투지와 과감한 공격 정신이 이번 대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결과 더 유리한 순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됐고 LA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 직후 한국에 머물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결정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로 떠난 것이 오히려 대중의 반감을 더욱 키운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강경한 출입금지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감독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지만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과 불매운동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안내문들은 이번 월드컵 실패가 단순한 스포츠 패배가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의 자부심과 기대를 무너뜨린 큰 사건이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비판의 물결은 한국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 사회까지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과나 한 사람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LA 한인 사회의 강한 반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홍명보 전 감독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 축구가 직면한 깊은 위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과 시스템적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LA에서의 출입 금지 안내문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는 더 근본적이고 아픈 원인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대표팀의 경기 운영은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이 실점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안전한 횡패스와 백패스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를 대표하던 것은 강렬한 투지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월드컵에서 보여준 아시아의 강자다운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죠. 그러나 2026년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이 느리고 압박 강도가 약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과감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들에서 드러난 전술적 문제는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유망주들과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가 마치 지지 않기 위한 축구만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별리그 2위를 노릴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쳤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홈팬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팬들의 상실감은 특히 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타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축제의 일부였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여행 계획과 비용, 그리고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생긴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현지 팬은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감독의 보수적인 선택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기력 저하로 보지 않습니다. 홍명보 체제에서 대표팀은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빠른 공수 전환과 전술적 유연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상대 분석과 선수 기용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고 결국 팀 전체가 안전 제일주의에 갇혀버린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 축구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소극적인 운영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검증받은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그들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 채 대회가 끝났습니다. 일부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은 감독이 더 과감하게 선수들을 믿고 공격적으로 나섰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 사회의 강한 반응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해외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적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가 무산된 순간 분노는 자연스럽게 감독 개인을 향한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책임을 홍명보 전 감독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기 운영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구조적 문제들이 이번 실패의 더 큰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 1에서 보았던 출입 금지 안내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기대와 실망이 폭발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침묵과 KFA의 역할,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해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직시하다 보면 홍명보 전 감독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퇴 후 LA로 떠난 그는 아직까지도 국내외 언론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 내려진 여러 논란의 결정들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추측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해하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팬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패배 직후 국민 앞에 나서서 솔직하게 실패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LA에서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기 시작한 시점에 그가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LA 한인 사회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을 넘어섭니다. 한 식당 주인은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투자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버린 지도부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동포들에게 월드컵은 타국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한인 사회가 하나로 모이는 소중한 문화적 이벤트였습니다. 그 이벤트가 사라진 상실감이 출입 금지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축구에는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는 스포츠입니다. 실망은 이해하지만 한 개인을 국제적 불매와 배척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는 과연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결정을 설명할까요? 아니면 계속 침묵을 유지할까요? 현재까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 불확실성은 온라인 논쟁을 더욱 길게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 월드컵 실패는 한국 축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내 여론의 강한 비판, 해외 한인 사회의 반응, 그리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한데 모여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를 넘어선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 대표팀 운영 방식, 장기적인 발전 전략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번 실패의 진짜 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린다면 진정한 개혁은 영원히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LA에서 공유되는 사진들은 여전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읽혀야 합니다. 팬들은 더 이상 빈말이나 형식적인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표팀이 다시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이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폭풍으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KFA의 책임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폭풍으로 끝날지는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거대한 문제의 빙산 위에 드러난 일부분일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월드컵 준비, 상대 분석, 선수 선발, 전술 방향 설정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축구협회의 영향력이 깊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실패를 감독한 사람에게만 돌린다면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과거의 이름값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닌 실제 성과와 지도 능력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발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육성부터 대표팀 운영, 행정 시스템까지 전체적인 개혁이 없으면 미래에도 같은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 스폰서들은 대한축구협회의 개혁 방향을 지켜본 뒤에야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이미지 실추는 국내 프로축구 흥행과 유소년 시스템 발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평가 보고서와 개선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명보 전 감독 개인에 대한 비판은 이해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과거 명성만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빠른 전술 변화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LA 한인 사회에서 이어지는 강한 반응은 이제 단순한 개인 비난을 넘어 전체 한국 축구 시스템에 대한 경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에게 축구는 국경을 초월한 자부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망이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된 것은 오랜 시간 쌓인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분노를 넘어 구체적인 변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독 선임의 공정성 강화, 장기적인 육성 전략 수립, 대표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는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감정적 희생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표팀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다시 빛날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 회복입니다. 그 길은 대한축구협회의 과감한 개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때입니다. 2026 월드컵의 실패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온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비판과 LA 한인 사회의 강한 반응은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분노가 얼마나 거세게 터져나올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길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사과나 한 사람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신뢰와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과 월드컵 준비 계획, 대회 이후 평가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실적 중심의 지도자 선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과거 이름값이 아닌 현재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 한국 축구는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개인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를 넘어 전체 시스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관심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면 행정 문제, 육성 시스템, 운영 방식 등 더 깊은 문제들은 다시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면 2026년의 실패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여전히 공유되는 출입금지 안내문 사진들은 지금도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변화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해외 동포들과 국내 팬들이 함께 바라는 것은 대표팀이 다시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 축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전 감독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의 시스템 전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와 세계 축구의 빠르고 깊이 있는 소식과 분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